그 연사를 물먹이려면 소개를 장황하게 해서 청중들의 반감을 유도하는 게 전형적인 수법인데 오늘 저자가 말을 아주 우습게 했는데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 강연 내용이 괜찮을 것 같다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제가 떠들고 나가는 거는 시험에 안 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스트레스 없이 마음 놓고 들으시면 돼요. 제가 뭐 가게원도 교수들이 학생들 못살게 몰아치는 대학 중에 하나니까 뭐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여기 불을 다 꺼서 쌀은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조금 주무시다가 한 50분쯤 돼서 이제 깨서 내 말을 들으시면은 처음부터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들은 사람하고 전혀 체질이 없더라고요. 이거 발판 꺼주세요. 불 좀 꺼주세요. 다 꺼주세요. 제가 아니 다 꺼주세요. 제가 얼굴이 조금만 잘생겼어도 이쪽은 불을 좀 켜달라고 그럴 텐데 안 보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거 좀 벗을게요. 여러분들 교수님들 의자를 좀 벗으시면 편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issues, perspectives, challenges on entrepreneurship. 그래서 요새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사방에서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차분하게 남들이 하는 얘기는 조금 일단 보류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사는 마을을 한번 멀리서 그 원경을 한번 살펴보자 그런 뜻으로 제목을 내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에 그 반전 가요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을 적에 그 피트 시거스라는 사람이 Where Are All the Flowers Gone? 그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꽃들은 어디로 갔나?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꾸 우리나라 산업 생각이 나,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1960년에 가발 목재가 우리나라의 최첨단 산업이고 국민소득의 지혜로 그 기여를 많이 했죠. 1970년에 섬유공제. 그래서 내가 섬유과를 다녔는데 64년에 섬유과를 들어갔는데 60년대만 해도 국내 10대 재벌 중에 4대 재벌이 섬유 재벌이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그때는 뭐 데이트하는 게 익숙치 않은 시대라서 미팅이라는 걸 통해서 남학생이 여학생이 만났었는데 여자 대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A4 용지 뜯어가지고 섬유과 그러면은 이것들이 미팅을 하고 막 덤벼들다가 넘어지고 차려가서 만들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데 서울공대 섬유공학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꽃들은 어디로 갔나 이런 노래 생각이 난다. 그 다음에 80년에 부산 잘 나갈 때 신발 자전거 그랬었죠. 90년에 가전 철강. 그래서 뭐 가전 갖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전자회사는 없는 것 같고 철강 회사는 뭐 자꾸 CEO 출신이 뭐 검찰을 왔다 갔다 하고 어디로 갔나. 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이거는 잘 나가는데 무슨 거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한 10년 전에 굉장히 큰 휴대폰 서비스 업체에서 강연을 하다가 이렇게 빨간 선을 약간 밑에 이렇게 눌러놨더니 나를 초청했던 그
그래서 사장님이 약간 승질이 나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어조가 조금 순탄치가 않아요. 그랬더니 교수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아무 얘기나 막 해도 되니까. 근데 휴대폰도 봅니까? 그래서 저분이 화가 나셨구나. 그래서 이제 진정시켜드리려고 다소곳한 어조로 내가 뭐라 그랬냐면 휴대폰은 철판 깔았습니까? 가죠? 에릭슨, 모토로라, 휘날리던 휴대폰 업체에 갔어요. 그래서 아이폰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휴대폰이 가니까 시화, 부천, 부평, 남동공단에 휴대폰에 붙어서 먹던 많은 중소기업 금융사출업체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이 사람들은 아무 죄 없는 사람들. 굳이 죄가 누가 죄가 있느냐 따지자면은 스카이 대학 나온 고급 엔지니어들이 남의 거 보고 좋아서 그거에 안주하고 있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죄 없는 중소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망한다. 그래서 여기 과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자기 학점 관리 이후에 이런 것도 조금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 뜻을 아시겠어요?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온다 간다. 10년 단위로 가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드리자면 애써서 이제 학교원 유망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참 좋겠다. 주변에다가 내가 유망학과에 다닌다 그러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10년 단위로 유망학과도 부침을 반복한다. 그죠? 유망학과가 아닌데 들어와서 조금 기분 안전하던 학생들도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 어차피 다 가는데 뭐 현재 유망하다 안 하다 따질 필요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들으세요. 다게 요새 뭐 평균 연령이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대학원까지 뭐 박사를 받고 나서 한 50년은 어디서 뭐 먹고 살 활동을 해야 될 텐데 50년을 어떻게 버티겠느냐. 10년 단위로 바뀐다. 그래서 전공을 꽉 붙잡고 전공을 강조하는 자들은 10년 단위다가 볼 일이 없을 것이다. 50년을 버티려면은 전공학과 이외에 늘 여러분이 고민을 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어떻게 고민을 해야 돼? 10년 단위로 부침을 계속한다 하는 걸 알고서 평상시에 지내는 사람은 조금 오래 버틸 것 같다. 근데 노래 제목으로 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지난 한 5, 60년 우리 산업 발전사를 본 거고 국내외로 해외로 눈을 돌려서 요즘 해외 잘 나가던 회사들은 어떻게 됐나. 그래서 디트로이트 교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디트로이트 근처에 있는 대학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디트로이트가 하산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하산선고라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자동차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포토리 많아요. 그래서 아스팔트가 푹 꺼졌는데 고치질 않아서 자동차가 막 튀고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주택가를 지나다 봤더니 유리창이 깨지고 잡초가 많이 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집을 사는 사람도 없어요. 제일 쇼킹하게 받아들인 게 뭐냐면은 미국 대도시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게 마련인데 이제까지 내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노숙자들은 되게 흑인 노숙자가 많고 남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히스패닉 노숙자들이 좀 있고 백인 노숙자들이 있고 그런데 화성한 도시에 갔더니 젊은 백인 여성들이 이렇게 애들 유모차 같은 데다 붕대를 가득 세우고 이렇게 밀고 다녀요. 그래서 경이로운 풍경이에요. 젊은 백인 여성이 노숙자가 되다니. 그런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디트로이트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전에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한 도시에 모여있죠. 가장 탄탄한 도시 중에 하나에 들었어요. 지역소득 최고 도시예요. 미국의 골든벨트라고 있어요. 중서배로 골든벨트 중에 중심 도시 디트로이트가. 세계 최강 노조입니다. 유나이티드 오토워커스 노조가 센 줄은 아시죠? 그 자동차 3사가 해외 공장 이전을 아주 활발하게 했어요. 산업인구 고령화, 협력업체가 돈을 많이 벌면 이 큰 회사들이 다 흡수 합병을 해요. 부속업체가 돈을 많이 버는 꼴을 못 버는 거예요. 다 합병이. 그다음에 도시인구가 감소됐는데 2013년 7월에 파산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거가 자동차 산업이 존재하는 한 디트로이트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살았었는데 그렇지가 않다. 자동차 산업은 연명을 해가고 있는데 자동차 도시는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 그게 요새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요새 울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어느 날 앉아서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남의 나라, 남의 도시에 가서는 꼭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쭐 드는데 내가 있는 울산에는 그렇게 말을 했기만은 조금 의리가 없는 거 아니냐. 듣기에는 좀 거북하더라도 남들이 싫어하더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앉아서 이렇게 디트로이트하고 울산하고를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난 대로 적은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적은 겁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중심 도시예요. 그거 아세요? 울산 국민소득이 4만 불이에요. 그래서 서울 것들 얻어가려고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지하철 타고 바쁘게 돌아다니기만 하지 소득은 울산이 전국이 걸려 4만 불. 중화업 중심 도시. 국내 최강 노조들은 아시죠? 현대자동차 노조생들은 아실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공장을 울산에도 안 짓고 해외에다 신설을 해요. 생산지 고령화예요. 그래서 이쯤 돼서 약간 울산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조금 조사해봤더니 현대자동차가 해외에다 신설한 공장에서는 자동차 한 대를 조립하는데 대충 평균 27시간이 걸려요. 자동차 한 대를 시작해서 굴러갈 때까지 27시간. 근데 울산에서 만들면은 5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질문, 청년 실업을 구제하는 것도 좋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이 현대자동차 사장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저기에서 만들면 27시간, 여기서 만들면 52시간. 대답은 할 필요 없다. 근데 속으로 혼자 생각하고 있잖아. 이거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정책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노조가 세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하냐면 인원이 많이 들 것 같은 공정을 신설할 적에는 협력업체를 외부에 선정해서 거기 사람들이 공장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한 거예요. 분리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만 불짜리 도시에서 월급을 받으면 주말에 앞을 다쳐서 다른 도시로 나가서 돈을 써요. 그래서 울산 그 지역 기업인 지자체 행정관리한테 내가 뭐라고
긴장거리냐면 울산 사람들 수업도 좋다. 저것들이 여기서 돈을 벌었고 절로 나간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시에서 그거를 적극 성원하는 기밀이 있어요. 울산으로 들어오는 아스팔트, 나가는 아스팔트를 아주 편하게 지체 없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겠는. 이건 뭐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울산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7차선에 널찍널찍하게 해주고 울산에서 나가는 도로는 1차선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8시만 지나면 야 자분해 가자. 지금 나가봐야 톨게이트 지나면 새벽 1시일 텐데 자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게 올바른 시의 행정이다. 그랬더니 똑같은 소리 들었어요. 나는 교수라 좋겠다. 아무 얘기나 막 해도. 그래서 이거는 덕담에 울산 사람한테 내가 우정의 무대로 목숨을 걸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르쳐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증세가 비슷하면 여기다 뭐라고 쓸지 예측하실 수 있어요? 패션만 붙였으면 많이 협조적으로 적어놓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 울산이라고 치고 여기 앉아계신 학생 여러분들이 울산이 큰일 나구만.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생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나 대신 대덕단지를 한번 이런 차트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그래야 카이스트에 거리에 있는 교수 학생들이 그죠? 내가 보기에 대덕이 제대로 나간다면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일자리 창출 같은 게 신문지상에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삐졌어요? 회장들이 실부동하고 대답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 봐라. 경제위기다 뭐 그럴 처지가 아니다. 지금 간다. 목숨이 경제에 달려있는데 뭐 신문에 나오는 각종 산업정책, 경제정책 뭐 그런 걸 봤더니 이 사람들이 아직 그 게임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얘기하는 게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 같다. 그게 이슈입니다. 우리가 이슈를 제대로 해야 된다. 퍼스펙티브를 한번 보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한 10년쯤 해들었어요. 국가 양육비 보조 없이 한 10년쯤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 그래서 산업혁명 전에 농업혁명 시대에는 국내 10대 재벌이 누구예요? 대농장주가 10대 재벌이었죠. 근데 대농장주한테 주변에서 자꾸 사람들이 농장주를 못살게 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장주님 무슨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장주가 이렇게 봤더니 산업혁명에 어떤 말든 우람한 농장을 봤더니 안심이 되는데 저것도 왜 자꾸 저렇게 나를 못 살겠구나. 근데 하도들 그러니까 당시에 유명한 명문 농과대학 석학 교수들을 모아서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지고 연구팀을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은 대충 이랬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농가대학 교수들이 브리핑을 딱 하기 전에 회장님,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정비기관입니다. 그래서 대농장과 정비기관을 융합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뭐와 뭐를 융합하자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융합을 했어요. 그래서 호미곶갱의 동력화, 나우관 현대화, 곡물창고 자동화, 농장관리 전산화, WTO 반복하는 거. 그랬더니 농장주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말이 된다고 한다고. 그죠? 그냥 안심을 하고 있다가 대농장주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포춘 500대 재벌 중에 농장 이름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죠? 왜 이렇게 됐느냐? 실제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예상한 거하고 다르게 되더라고. 호미곶갱이도 물론 동력한 데서요. 뭐 불도저, 뭐 굴착기, 뭐 페이로더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거는 지류고 제조업이라는 게 생겨나더라고. 이건 전혀 없던 거예요. 제조업이라는 게 탄생을 했어요. 마구간을 들이다 현대화 시켜놨더니 뭐 포드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서민들이 살 수 있게 자동차를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곡물 창고를 자동화 시켜놨어요. 10달 동안 저장해도 안 썩어요. 그랬더니 도로가 발달돼서 일주일치만 창고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농장관리 전산을 했더니 도시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유통 서비스 부상 그래서 산업혁명의 교훈이 뭐예요? 영특한 학생이라면 이걸 보고 이걸 보면서 여러 번 귓전에 이렇게 때리는 산신령 목소리가 들려요. 뭐를 배웠어요? 기존 지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죠?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서 대기업 회장님들이 심리가 불편해. 자꾸 옆에서 정부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럼 못 살려본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우선 평양대학교에서 몇 분은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홍대에서 잘 나가는 교수님들로 석자 교수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책을 만들었더니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죠? 공장 해외 이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조조정 경영혁신이 필요합니다. 중국 진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차세대 성장 산업을 우리가 시급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산업혁명의 교훈이 뭐예요? 저때 뭐 기본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해를 까봤더니 저쪽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거든요. 저쪽에서 만든 대책이 뭐 빵점은 아니야. 근데 한 10점. 그리고 이쪽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딱 써놓고 났더니 저기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뭐예요? 이걸 알죠? 그죠? 뭔지는 모르겠다.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 짜증이 나죠. 아, 그럼 뭐냐? 그죠?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니다. 도움이 되세요? 신문에 나오는 건 무조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써요? 답답하니까 그냥 아우성 치는 거예요. 뭔가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동정이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교훈 아시겠어요? 여기 온 학생들은 이런 거에 투철해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은 보람을 느낍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조리 있게 뭐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보면 일단 들어서 익숙하게 들리면 그건 해답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남보다 얼만큼 앞서 나가요. 이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새로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기겠죠. 그래? 오늘 뭐 학교에 기분 나쁜 일이 들었어요? 화난 표정으로 듣고 이게 정보혁명 시대 대기업 CEO의 고민께서 이런 거는 지식은 아니고 지혜라고 그러죠. 이건 아니라고 본다. 얼마나 멋있어요. 남보다 다른 학생보다 한치쯤 앞서 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위기다 그러는데 크라이시스가 아니고 이면은 크라이시스예요. 목전에 칼날이 와 있는 것 같은 크라이시스다. 그래서 왜 이면은트라고 그랬느냐? 한국은 과거의 경제 성장의 기적에 요새도 뭐 틈만 나면 한국의 경제 성장 기적 옛날을 회고하고 미국은 어때? 세계 경제를 주도했었죠. 일본은 내가 보기에는 부정표적의 명사수예요. 그래서 타겟이 하나 딱 있으면은 수없이 영점 조정을 하고 간판 시스템, 가이젠 그래갖고 키오코 명중을 시키고 말이에요. 명사수예요. 그 다음에 중국은 어때? 세계 시장을 약진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성장 7% 그랬더니 지금 이 친구들은 위기라고 그러고 경제성장이 이렇게 느려서 어떻게 사냐? 15%는 돼야지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요새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아직 잘 나가는 것 같다. 한강에 기적 저력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없는 거야? 내 질문을 무시하는 거야? 응? 만약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신경과에 가서 심리치료 받을 맨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또 한 부류를 졸업을 앞두고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저도 치료받아야 될 친구. 점점 가슴이 짓눌려요. 현실이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이랬고 제가 3년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커미티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소속은 민주당인데 산업 정책에 대해서만은 공화당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상한 발언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각종 연구 개발하고 화성에도 가고 달나라에도 랜딩을 하고 그랬었는데 산업을 봐라. 산업은 전부 다른 나라에서 돈을 채간다. 미국이 잘하는 거는 네이처 사이언스, 셀, 학술 잡지 카바 스토리를 내는 거는 미국이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커미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커미티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이상한 교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제품 개발을 담당해야 된다고 우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커뮤니티에서 그 좀 불러. 그래서 나보고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했어요. 가려고 그랬는데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거버먼 셧다운이 일어나서 나한테 차비를 줄 수가 없다. 상상해 가세요. 미국에서 일개 교수를 강연으로 초청을 하면 정부에서 차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데 보통 정부가 아니에요.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바뀌었죠? 일본은 어때요?
고정 표적의 명사 쓴 줄은 알겠는데 요새는 이동 표적 시대에 0점 조준할 시간을 안 줘요. 고쳐서 이랬더니 다른 문제가 있다. 일본 사람에서 헤매는 거 짐작하시죠? 마사시다 토요다 뭐 아베가 오더니 경제정책을 아베노믹스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엔화를 절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 생각이 난다.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뭐 가격 경쟁만이 살 길이다 하고 뭐 정신나간 소리 하다가 망했는데 이젠 일본이 그런다. 그죠? 일본이 가격 경쟁력만이 살 길이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뭐 여파가 있어요. 자동차 수출이 안 되고 전자제품 수출이 안 되고 일본 가격을 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도 이제 점차 우리하고 같은 군번으로 합류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도 걱정이 많겠다. 중국은 어때요? 성장의 후유증을 겪고 우리가 중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경제 성장한 후에 우리가 겪은 각종 후유증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중국 기업을 도와주겠다 그러면 대박이 날 거예요. 그 제품 개발을 나오지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경제 성장의 기적, 세계 경제 주도, 고정 표적, 세계 시장의 약진 걸다가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 과거 성장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였어요? 우리 대학교 동료 교수님들이 이제 격조 있게 얘기하는 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개발하는 거죠. 그죠? 선진국에서 뭘 하나 개발했으면 그걸 사다가 하나하나 뚜껑을 차분하게 열어가면서 역으로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부 정책이나 기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캐치업이라고 그래요. 뭐 괜찮은 얘기가 되죠. 따라잡겠다. 그죠? 해외에서는 뭐라 그래요? 카피캣. 베끼는 것들. 그래서 카피캣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어때요? 우리 쉽게 얘기를 하면 이쪽 파란 글씨 쓴 걸 보고 느끼는 게 뭐예요? 와, 큰일 났다. 그죠? 왜 큰일 났는지 아세요? 느낄 데가 없잖아요. 쫓아갈 나라도 없잖아요. 참고할 나라가 없죠? 좋게 보면은 난 여기서 장점을 찾았어요. 반만년 역사 이래 최초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 맘먹고 지내는 엄청나게 좋은 시기가 왔다. 최초다. 미국 우리 뭐 별다를 거 없다. 저는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제 동일 출발선상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누가 뭐 누구를 동정을 해도 같은 처지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랬는지 뭐 상대에서 그 교수님들을 막았고 이거를 또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초조하죠. 여러분이 국가 지도자 같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보고 답답하죠, 그죠? 그랬더니 요새 나온 게 뭐예요? 창의성을 한번 강조해볼까? 그런다고. 그죠? 창의성은 반만 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강조해본 적이 없는 얘기. 급해 지금. 그러니까 창의성을 만지작하고 설명을 하려더니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뭐 창의성. 그러다 또 한참 생각했더니 아이고 잘 나가는데 뭐 없냐 그랬더니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우리도 펜션 한번 육성해볼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부러워서 하는 벤처는 벤처가 아닙니다.
또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하는 거는 정의에 의해서 된 주관이에요. 그래서 제도권 하에서 뭘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지금 우리 시점이 나쁘게 보면은 어물어물하고 주저앉으면 틀림없이 많은 거고, 지금 배수진을 치고 창의적인 노력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은 어쩌면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한국에서 미국, 일본, 중국을 리드하는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혹이다. 반만 년 만에 최초로 다가온 우리의 혹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디어 챌린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기 끝나고 한번 할까? 졸업하고 할까? 안 된다. 이미디어트리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도전 대상이 뭐냐? 제가 75년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진국이 뭔가. 그랬더니 하버드 자꾸 선진국을 GNP로 나누더라고. 몇만 불 이상이면 선진국, 몇만 불 더 몇만 불은 개발도상국 그런 뜻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용기를 내서 얘기한 게, 선진국이 되려면 국가구의 경영 철학이 있어야 선진국이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다. 그죠? 소득으로 따지면은 마약 장수가 사회 지도계층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명색은 공과대학이지만은 이것저것 뒤적거리면서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선조들은 워낙에 세계적인 경영 철학을 갖고 있더랬어요.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왜 우리가 이걸 몰랐지? 그랬더니 해외 거 도입하느라고 눈코 뜰 새가 없더랬어요. 우리 걸 볼 시간이 없더랬어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중국 자반성 앞에 장청동 서양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겁을 주니까 중국의 지식인이나 사회 지도계층이 초조해졌어요. 그래갖고 생각을 하다가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도서경을 했어요. 동양의 도와 서양의 비기를 합쳐서 중국이 이길 것 같다. 맞죠? 요새 얘기하는 융합 같은 얘기예요. 그죠? 일본 동경만에 흑선이 자꾸 와서 정기기관을 돌리고 겁을 주니까 일본의 사회 지도계층이 불안표를 해갖고 하나 표고를 냈는데, 화본연적이에요. 일본의 혼과 서양의 자주를 합쳐서 일본이 이기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얘기는 아니죠? 초조하구나. 뭔가 자위를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낸 경영 철학을 보여드릴게요. 위에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선조들은 실사고시 그랬어요. 그래서 필로메나를 잘 알면 대책이 나오게 돼 있다. 그죠? 동이고 서구 없죠? 합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본을 먼저 파악하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 이게 제일 멋있는 경영 철학 같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거를 주장하던 실학파들은 모두 모기부여 죽거나 비형을 가거나 그랬어요. 당시 사회 지도계층에서 이런 사상이 펼치면은 사회 계층이 큰 변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엉드는 거예요. 요새로 치면은 과기원 폐쇄 그런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제일 멋있죠? 과거는 이렇게 늘 철학자 같은 표정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울산에서 출발하고 여기 왔거든. 여러분한테 하나라도 가르쳐 주려고. 근데 여기 그 반응이 화난 사람들이 안 되면 억지로 들어와 있는 건데, 그래도 100명은 와야 되지 않냐? 너 들어가 앉아 있어.
그죠? 우리 경영 철학이 멋있죠? 그래, 진짜 그랬어요. 알아 내가 왜 그러는지. 학점이 안 나오는 건데 쓸데없이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죠. 그지? 그래서 75년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92년쯤에 생각을 다시 했어요. 미국엔 시오리 X라고 있어요.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미국 산업을 발전에 기여를 한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1930년대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공장 가서 봤더니 시오리 X가 아닌 거다. 시오리 X는 왜? 표준 시간, 생산성, 강화, 신상 필벌, 인센티브 제도, 그게 시오리 X예요. 시오리 Y는 모티베이션 시오리, 커뮤니케이션, 공감하고 모티베이션 있으면 생산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게 1930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일본이 전자제품, 도요타 제품으로 미국 시장을 섭렵을 하다 봤더니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있던 아우치라는 교수가 약간 간이 벌써 그래갖고 우리 일본도 철학이 있다. 그래서 만든 게 시오리 Z예요. 시오리 Z는 요약을 내용을 요약하면은 일본 사회 오야분 고궁이 산업체로 이관이 됐더니 금성 결과를 냈다. 평생 직장 한번 회사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안 내보냅니다. 순환보직 전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신입사원들은 모든 부서를 골고루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간판 시스템 신화가 나왔어요. 근데 요새 아시죠? 일본도 막 자르기 시작하잖아요. 평생 직장이 어디 있어? 막 자르는. 하여튼 보면은 미국의 XY는 일본의 Z 이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뭐 내가 한 15년 동안 생각한 게 우리도 맞든 틀리든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 뭐 그래갖고 생각을 했는데 XY Z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론을 붙이라고 했는데 시오리 A잖아, 그지? 그죠? 근데 시오리를 내가 무지무지하게 싫어해. A를 싫어해. 내가 대학교 때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수준. 어떻게든 A는 피하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잘하는 게 뭐예요? 남보다 앞서는 걸 잘하죠. 그래서 일단은 순서가 맞잖아. WXYZ.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뭐 W 이론이 뭡니까? 뭐 같은 이제 설명이 귀찮으니까 신바람 이론입니다. 뭐 그러고 말았어요. 신바람 이론 틀린 건 아닌데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시오리 W를 최초로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예요. 디스카드 트랜sit. 아까 꽃들어 너들어 간다 보셨죠? 모두 다 간다. 그래서 갈 것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마라. 그죠?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소비자의 피노미나. 그죠? 생활의 피노미나 이건 안 바뀌어요. 근데 생활의 뭐 히트 제품이건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는 파라다임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디스카드 비지블, 보이는 것을 포기해라. 산업혁명의 교훈에서 배웠죠? 보이는 거하고 새로운 거를 합쳤더니 죄다 뭐 실패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거는 일단 연구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라. 그래서 이게 크리에이티비티예요. Renounce the rapid. 빠른 현상에 집착하지 마라. 동작도 꿈뛰면서 그거 보면 뭐가 되냐. 그래서 느린 파문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이게 시오리 W. 그래서 파라다임이 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업혁명 시대의 파라다임이 마차경 같아요. 말의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여러분 대학 입시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뭐 뒤적거리고 있으면 뭐 학원 강사나 교사나 학부모들이 뒤에 와가지고 그 수능에 나온 거냐?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정신 나갔구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수능 과목이나 잘해 그랬죠? 마차경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시대에 걸맞는 구호가 있어요. 하면 된다. 그죠? 딱 한 얘기예요. 두 가지만 가르쳐주면 내가 할게.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면 된다니까. 막 승질을 낸다고. 그리고 공익광고를 봤더니 죄 없는 마라톤 선수가 땀을 흘리면서 뛰어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뛰냐?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아나운서가 목소리를 낮게 착 깔아가지고 다시 뛰는 한국인 그러더라고. 그래. 믿음직스러워요? 맞아. 우리 다시 뛰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증 환자예요. 상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앞에는 노고 뒤에는 사예요. 노사방이에요. 단선주로 해요. 숫자권하고 달리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다가 요새는 파라다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선 말의 눈을 안 그랬죠. 말과 기수가 채찍을 든 게 아니죠. 일심동체가 될 것 때문에 단선주로 가면 넓은 운동장이라 앞으로도 뛰고 앞으로도 뛰어야 되고 빨리 뛰는 게 능사가 아니라 뛰다가 빨리 스톱하는 것도 중요하고 뛰다가 세 템포 쉬었다가 다시 옆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복잡해. 그러니까 마차경주 하던 말과 기수가 경영혁신을 하자 그래갖고 폴로 복장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경기장을 뛴다. 요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주인공들이 이상한 구호를 내걸고 자꾸 뭐 추진대회, 단합대회, 성과보고대회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마차경주 선수 말들이 복장을 갈아입고 나와서 폴로 경기를 흉내내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그런다고 그래. 틀렸죠. 뭘 할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상책이지. 뭘 할지 모르니까 우선 움직이고 보자. 그거는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파라다임. 폴로 경주에서 마차 경주에서 폴로 경주로 바뀌었다. 그래서 마차 경주 단선주로 전방 보증해. 그다음에 노력, 생산성, 가격 경쟁력, 추진력이 승리의 요인이에요. 그러다가 뉴마켓에서는 폴로 경기인데 넓은 경기장, 전후방 넓은 시야, 전략 팀워. 그리고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참이래요. 가격 경쟁력만이 살 길이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가격 결정권만이 살 길이. 그 다음에 추진력보다는 대처 능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대처 능력도 우리나라 명문대학 모범생들이 익숙치 않은 개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수능 시험 칠 때 책상머리에 혹시 처지일관 그런 거 써놓은 사람 있어요? 남보다 제일 먼저 죽는다고. 하면 된다. 그것도 중상을 입고 병상을 헤매다가 죽을 거예요. 우리 기장세대가 여러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굉장히 잘못한 게 많다. 근데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한다. 부모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얘기하다가 답변이 막히면은 분한 표정으로 하는 얘기했어요. 다 너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집단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 치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증세를 보이더라도 직급이 높은 교수부터 엄한 표를 내려야 돼. 왜? 영향력이 있을 테니까. 제자들만 하고 자꾸 10년 아래씩 할 때 이상한 얘기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조 교수들은 죄가 없어요. 모여봐야 몇 명일 테니까 거기서 뭐 얘기해봐야 큰 파장이 없는데 파라다임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예. 제가 과학원을 이렇게 들으면서 파라다임의 변화를 느꼈어요. 이렇게 푸르스름한 타일을 박힌 건물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과일 거고 자꾸 모양이 이상하고 유리가 많이 붙었으면은 뉴 파라다임이에요.
서 총장님 흔적인 것 같다. 그죠? 여러분도 과경 캠퍼스에서 파라다임의 변화를 건물에서부터 느끼죠. 이게 파라다임이고, 크리에이티비티란 뭐냐?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면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장 멀리 했던 개념이 크리에이티비티예요. 그거 아세요? 수능 시험은 크리에이티비티의 전 반대편에 서 있다고. 근데 크리에이티비티가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뭐 쫑알쫑알거리고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복잡한 언어로 설명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 것 같다가도 설명을 들었더니 다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작심으로 한 15년쯤 걸렸어요. 그래서 쉽게 데피니션을 해서 컴포지션 메이드 업 투 그랬듯이 창의성이라는 건 두 가지 능력이 결합된 것이다. 두 가지 능력이 뭐냐면 필요성 파악 능력과 파악된 필요성 공급 능력.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고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건 잘 풀죠? 파악된 문제 해법이에요. 기업도 어때요?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죠. 우리가 별로 시도를 안 해보고 그랬던 게 필요성 파악 능력. 그래서 이거에서 선진국, 후진국의 구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똑똑한 학생도 우리 주변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필요성 파악 능력을 먼저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막 붙잡고 통곡을 하고 학교 선생님이 못하게 하고 또 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키는 거나 잘하고. 그래서 창의성을 말살을 해서 싹이 나올 때마다 아주 짓밟아서 말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부를 잘했고 과학원에 들어왔고 학점 관리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창의성에서 남보다 특별히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죠. 또 삐졌지. 대답들하는 거. 과학원 학생들의 전법을 알았어. 지맘에 안 들면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드릴게. 남보다 특별히 떨어지진 않아요. 그죠? 근데 남들이나 다 똑같죠. 특별히 떨어지지 않고 특별히 날 것도 없고 오히려 명문대학 안 들어간 학생보다 더 이렇게 엄선된 확인된 경험은 바쁘게 뛰어왔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도권이 나의 창의성이 꽤 있었는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발설을 시킨 끄트머리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본인의 발전이 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학생들을 많고 자꾸 벤처 창업 정신을 더 강조한다고. 뭐 어떡하잖아요. 피노메나를 좀 알고서 얘기를 해요. 벤처는 좋아요. 근데 벤처도 잘된 사람이 많으니까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벤처는 왜 해요? 국가적으로 강조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는 왜 강조하는 거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해야 되니까 강조하는 거지.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벤처를 해서 성공한 국적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벤처 드럼을 들고 나서.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 이제 아시겠어요? 엔지니어링이나 비즈니스에서는 크리에이티비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막 아트 이쪽 가면은 뭐 조금 복잡하는데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내 분야가 아니니까 뭐 그쪽 전문가가 뭐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W론의 세 번째가 비전이죠.
비전이 뭐예요? 한 줄로 얘기해봐. 비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 경험을 얘기하면 숨이 확 막혀. 근데 교수는 워낙 지가 몰라도 모른다는 거는 인정을 안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오늘 한 수 알려주는 거예요. 질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단어를 섞어갖고 한 10줄을 달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겠어요. 교수의 전법에. 그리고 자꾸 야단쳐. 제대로 공부를 안 했구만. 예습 안 해왔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막 섞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는 것 같은 표정을 주면 그 친구가 거짓말하는 거야. 나도 모르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전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도 한 20년 연구했어요. 나는 쓸데없는 것만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답을 이런 그런데다 내가 10년, 20년 걸려 터득한 걸 막 이렇게 썼어요. 썼더니 책이 뭐 잘 팔렸어요. 15주 동안 교보문고 넘버원 베스트셀러를 썼다고.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4개월 동안 24억 줬어요. 인쇄를. 괜찮죠? 문과대학 교수가 책을 썼는데 월 6억씩 수입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듣고 났더니 약간 서운한 감정이 있어. 왜냐면 나는 20년 동안 막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이 생각했던 걸 요약을 해서 그 책을 딱 썼더니 그걸 읽은 저 고등학교 2학년 뭐 여고생이 날 만나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 얘기 듣고 그냥 자살할 뻔했더랬어요. 고2 여학생이 나보고 제 생각과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난 15년 얘기했는데 고2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거겠죠. 좋게 해석하면은 자기가 아리아리 했었는데 설명을 쫙 들었더니 자기 생각 같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뭐 한참 지나고 났더니 처음엔 굉장히 분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했더니 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죠? 비전이 뭐예요? 그래서 타보탑을 볼 때마다 나는 비전을 보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비전에 necessary 컨디션이 있어요. 비전에 필요 조건이 있다. 20년 걸린 거예요? 알고 들으세요? 타보탑에 기단이 있어요. 그죠? 기단이 굉장히 튼튼한 건 넓죠? 사바세계의 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단이 있어. 10개의 고행 단계를 나타내요. 기단이 스피릿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탑신이 있어요. 아직도 사각형의 사바세계야.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육각해서 구원의 표상, 원이 되는 거예요. 원만한 세상을 이루는 거예요. 불가에서 도의 경진을 하는 걸 나타내요. 그 스코프가 있고 스타터스가 있고 미션이 있고 비전에 미션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타겟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치먼트가 있고 이 어치먼트에서 컨트리뷰션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새로운 스피릿으로 들어가요. 이게 비전의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내 비전을 한번 풀어서 이 타보탑에 각 기단 탑신에 맞춰서 한번 해봐요. 그래서 대기업 취업 그런 건 비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피릿, 스코프, 스타터스, 미션이 없이 타겟만 얘기해요. 그죠? 어머니 돈 많이 벌면 용돈 많이 드릴게요. 그것도 비전이 아니에요. 맨 위에 컨트리뷰션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비전은 이렇게 엄격한 체계가 있고 사이즈가 있고 하나가 없이 그 다음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 근데 sufficient condition이 있어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뭐 같아요?
이것도 한 10년 걸려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뭘 들었더니 이상하게 가슴이 뛴다. Makes your heart skip a beat. 가슴이 두근거려야 비전의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7가지의 필요 조건을 충족하고 그걸 듣고서 가슴이 울렁거려야 비전이다. 여러분이 새 학기를 맞아서 새로운 비전을 세우겠다. 그래서 책상머리에다 이렇게 비전 9를 써붙였어요. GPA 3.5. 가슴이 울렁거려요? 답답해지잖아요. 그래서 비전이 아니에요. 간단해. 검증이 7개가 있느냐, 가슴이 울렁거리냐, 그래야 돼요. 여기 뭐 남학생, 여학생이 데이트할 적에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그랬더니 남자놈이 우리 매달 근검절을 가자. 월급의 30%는 무조건 저금하는 거야. 그리고 내 비전을 얘기해 줄게. 30년 후에 우리 30평 아파트에 입주할지도 몰라. 가슴이 울렁거려요? 과거 나오면 뭐래? 만나는 사람마다 가슴을 답답하게 그죠? 그런데 요새 나오는 정부 구호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대회비야. 아까 나와서 얘기해 줘. 우리끼리 한번 해보는 거니까. 스피릿. 그랬더니 뭐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그때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잖냐. 멀리서 왔는데 왜 그렇게 뒤로 자빠져가지고 버티고 그러면 되겠어? 그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저 과학원 학생의 특징이 먼저는 정답을 얘기해야 될 텐데 그게 틀렸어. 그건 벤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느낌을 맞아도 좋고 틀려도 좋고 얘기하는 게 크리에이티브 학생의 태도라고. 넌 오늘 죽었어. 네가 대답 안 하면 나 안 나갈 거야. 불 켜고 소설책이나 한 번씩 갖고 얘 대답할 때까지 어떻게 무슨 학과 누구야? 무슨 학과 누구냐? 정 그래. 윤호의 유권해석을 듣기 전에는 나는 여기서 단식 투장을 해. 안에 느낌을 얘기해. 듣고 우리 국가에 지금 자주 나오는 구호 있잖아. 네가 얼른 대답하니까 자던 애들 옆에서 깨고 그러잖아. 빨리 얘기해. 아니 얘도 나하고 똑같이 헷갈리는데 얘한테 물어봐. 너 공부 못하는 학생 한명 해봐야. 아니 느낌을 얘기해. 요새 제일 많이 들은 비전 구호가 뭐야? 창조경. 네? VIP의 표를 씹으려고 했단 말이지. 난 얘기 안 했어. 네가 전에. 스피릿이 뭐야? 저 학생이 이야기한 거에 스피릿. 저 얘기하면은 뭐 변하는 건데. 넌 또 물을 거야 5분 있다가. 넌 오늘 내 소나기를 벗어나지. 스피릿이 뭐예요? 네? 아니 저 후보의 스피릿이 뭐냐? 영원 네가 얘기하는 사람 난 못 보냈어 영문에서. 뭐야? 자주 들은 얘기가 뭐야? 성장. 그래, 성장. 너를 이제 풀어줄게. 제일 자주 들은 얘기가 일자리 창출 아니야? 그래? 쉽게 생각하자고. 내 수준을 봐. 그렇게 고상한 얘기를 할 것 같은가. 그런데 스코프는 뭐야? 누구 일자리를 창출해줘요? 청년이야. 응? 그래서 일자리 창출, 스피릿, 스코프는 청년. 그죠? 그때는 내가 이렇게 듣게 스코프 들었더니 내가 썰렁해졌어. 청년 얘기구나. 난 아니잖아. 그죠? 스피릿 들었어도 뭐 별거 아니야. 일자리. 나 있잖아 지금. 그죠?
스테이터스는 정규직인 것 같아요. 일자리를 청량한테 창출하는데 비정규직이나 뭐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을 주겠다. 그죠? 나한테서 점점 멀어져가요. 어? 방금 뭐 정규직 비전이라고 하네. 비정규직을 가진 사람한테는 혹시 약간 자극적인 비전이 될지 모르지만은 나한테는 이제 이게 공감대를 못 얻는 이유를 알겠어요? 스피릿,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요. 스코프, 나한테는 도움되는 게 없잖아. 스테이터스, 그까짓 걸 하자고 비전을. 그 다음에 미션, 뭘 자꾸 섞자고 그러더라고. 이거하고 섞으면은 일자리가 청년한테 정규직으로 돼요. 그지? 그지? 근데 산업혁명의 교훈에서 배웠죠? 섞는다고 문제가 아니다. 그죠? 타겟. 이거는 있어. 몇십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계량적인 숫자가 처음 나온다. achievement. 이거는 아직 얘기할 틈이 없었고, contribution.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갖고 이렇게 기가 센 한민족을 비전이라고 제시할 수가 있는 거냐. 한난 미달이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한테 내가 제안을 할 테니까 이런 걸 비전으로 삼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한번 이 탑을 놓고 만들어서 그걸 읽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한테 보여줬더니 교수님이 가슴을 움켜쥐고 몸부림을 쳐. 너무 뛴다야 뭐라고. 동료한테 갔더니 막 2층에서 뛰어내려가. 그런 비전이. 그렇지 않으면 비전이에요. 근데 알겠어요. 왜 저 정도 내는지. 뭐 생각을 오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 얘기하는 사람이 오래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 국민들이 금방 알아듣겠죠. 뭐라 그래? 내 생각과 똑같아요. 그랬지. 그 얘기 듣고 나 자살할 뻔했는데 여고생이 내 생각과 똑같아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뭐라고. 그래서 아시겠어요? 비전은 다보탑을 닮았다. 오늘 그 함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과학원, 서울대, 뭐 젊은 전공과 뭐 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고.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전이 뭔지 이제 어셈플이 감이 잡혀요? 데이트할 때 여학생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근검 자료가 있다는 얘기 좀 알아요. 있던 여자도 놓치기 싫어요. 그죠? 어머니, 제가 잘 되면 효도 할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운동자살하라고. 이놈도 아니구나. 네. 효자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자리에서 현찰 박치기를 해요. 그죠? 여기 우리 교수님 중에 그런 분 있죠? 정 교수 되면 끝내드릴게요. 안 돼요. 그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간다고. 그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한 게 뭐예요? 안트레프레너십이 토양의 가장 척박한 땅에서 애들 이러는 거예요. 안트레프레너십을 막 강조를 하기 시작해요. 유해한 것들이지. 그 다음에 창의성도 우리가 언제 뭐 봤었다고 창의성을 그렇게 뭐에 피투리스도록 강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남이 잘된 것 보고 우리가 구호로 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령은 계속될지도 모른다. 제조 산업에서 베껴서 전해보더니 이제 그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베끼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거 아셔야 돼요. 우정의 모델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서울대나 카이스트 출신 학생들이 벤처할때 그렇게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답 이외에 극복거려야 된다. 정답 아니면 시도조차 안 하려고. 이게 벤처의 가장 최대의 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자면 여기 있는 건 좋아요. 괜찮은 건 좋아요. 근데 망조에 몇 개쯤 좀 대줄게. 미국 대학 학생들이 막 좋아하고 끝나고 나서 막 쫓아와서 물어보고 그러던 거예요. 한 과에서 마음에 맞는 3명의 벤처를 시작하잖아요. 틀림없이 망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건물 내에 있는 선후배가 모여서 해도 거의 틀림없이 망해요. 세 번째 얘기해줄게요. 친하지 않은 사이인데 벤처의 뜻을 같이 해서 뭉친 사람도 거의 틀림없이 많아요. 빌 게이츠, 폴 알렌, 스티브 잡스, 스티브 우즈니아, 제리 양, 데이비드 파일러, 휴렛 패커드 전부 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벤처할 때 그걸 잊어버렸죠. 그 다음에 한마디 더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에 해당하는 얘기를 해줄게요. 요새 울산에도 뭐 이런 센터를 만들더라고. 대덕에도 무슨 센터 있겠죠? 그죠? 최근에 만든 거. 뭐 혁신이라고 그러더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는 얘기, 내가 그런 대로 가정생활 순탄하고 사회에 뭐 감정이 없어. 응? 성질 부리는 게 아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농장주가 산업혁명이 오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농장 한 옆구리에다가 큰 건물을 하나 짓고 혁신센터를 만들었어요. 요새 하는 것도 그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만드는 것보다 좋겠죠. 그죠? 내가 긍정적인 사람 안 만드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본다. 그러나 너무 믿지 마라. 왜? 셋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왜 이런 걸 할까? 급히 뭐가 나오기를 바라고 하는 거죠. 급히 많이 나오길 바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농장 옆에 산업혁명 혁신센터를 세웠다. 그랬더니 농장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데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지 않느냐. 기분 나빠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실리콘밸리 가서 카페에서 앉아보고 투자가하고 점심도 먹고 벤처 전략도 서로 디베이트하고 그랬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실리콘 이미지가 이거예요. 사실적으로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과학원의 비전은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냐면 대전을 배경으로 해갖고 이렇게 남들이 알아들을 만한 간판을 한번 착착 채워봐라. 이러면 과학원이 국가 발전의 최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학교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근데 내가 추정하기에는 몇 개 간판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가 한 10년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개 간판 들어선 회사가 잘 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두 번째 10년에 들어오는 기업이 좀 많아질 겁니다. 세 번째는 해외에서 실리콘밸리를 가야 우리가 뭔가 얻을 게 있을 거다고 물밀듯이 들어오는 데가 세 번째일 겁니다. 그래서 30년 계획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한 5, 60대 돼서 이런 걸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 2020년에 대덕의 풍경은 어떨까? 대단치 않겠지.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갖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또 한 가지 복음
전하자면은 GPA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세계적으로 성공한 벤처리스트 중에 학점 관리 잘하는 친구가 있느냐?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 학점 관리 잘하는 건 중요하다. 근데 그 친구들은 대기업으로 가라. 근데 아까 대기업 얘기했잖아요. 10년이면 맛이 갈 텐데. 내 실험실 출신 학생들이 잘 나가는 재벌기업에 갔다가 파라다임이 바뀔 때마다 뒤늦게 시푸르동동한 표정을 짓고 와갖고 구멍을 고문하다가 교수님 유학이나 갈까 봐요. 그러더라고. 뭐 그런지 알아요? 잘 나가던 실험실에서 파라다임이 바뀌었더니 고객 서비스 부서나 영업직으로 보낸다고. 근데 명문대학 나온 학생들은 그런 걸 버텨낼 핵심이 없어요. 영업직 그러면 즉시 퇴사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옛날 교수 찾아가고 유학을 가면 어떨까요? 그건 몰랐단 말이에요. 대학교 들어가면 줄창 잘 살 줄 알았어요. 사장 노릇하는 대선배 표상을 보고 저 사람이 난가 보다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겠죠. 그건 바보들이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게 뭐예요? 이슈가 심각하죠? 지금 청년 일자리 그럴 시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지금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거론해 본 적이 없고 교육받은 적도 없고 가치를 인정해 준 적도 없는 창의성을 갑자기 강조하는 시대로 돌변했다. 챌린지가 뭐냐?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벤처를 하고 싶어요. 왜 벤처를 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방주잖아요. 그러더라고. 혁신센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방주만 벤처 하는 거예요? 더 나빠지죠. 방이 없으면은 기숙사에서 복도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출퇴근 시간이 없는데 방을 주고 났더니 왠지 일은 거기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버스 비들지 교통체증 걸리지. 점심도 남들 다 먹으니까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마이너스고 네거티브.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벤처리스트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저 비전은 그 사람이 한 거를 유추 해석해서 한 거고, 성공한 벤처리스트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기 하는 일 이외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더 심한 얘기죠. 돈 준다고 그럴 적에 프로포즈를 언제까지 내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뭘 내라, 규격 가르쳐주고 양식하고 워드 프로세스 써서 줄 맞추고, 그거는 벤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벤처의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서울대학가도 그렇고 울산 관계대가도 그렇고 뭐야 왜 하는 거야 그러고 자꾸 아주 휘몰아쳤더니 그거 보고 있다가 신경질는 표정으로 대박이라고 그러더라고. 벤처리스트 중에 돈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서 성공한 벤처리스트 하나도 없어요. 단순해야지. 열정적이래야지. 그지? 막무가내야 되죠? 더 하나 무서운 얘기 해줄게. 제도권에 지원하는 벤처는 정의에 의해서 벤처가 아니에요. 맞아요? 삐졌어? 서울대학생 이 정도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막 감동받아갖고 세종대왕 신사임당을 막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대학 학생들의 수준을 한번 검토하고 서울대학생 교수들이 막 수표를 쑤셔줘요. 아니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막 집어가요. 이분들의 인간성으로는 감동도 안 받고 간혹 감동을 받았어도 표시는 안 해요. 미친놈.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나이 든 교수가 와서 얘기저기 뭐 했는데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좋은 연습이죠, 그죠? 요약 한마디. 이 친구 나가 아까 질문 한 번 했더니 이제 고개를 팍 숙이고 눈길을 안 본다고. 화학과 요약했어요? 내가 엄마가 한번 맞춰봅시다. 이 총요약 이거예요. 고맙습니다. 불 켜세요. 우주 태양의 소정이 일어나. 니네 인사해. 저 울산과기대에서 내가 여기 가서 강연한다 그랬더니 울산과기대 물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검토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따라온 친구들. 인사해. 안녕하세요. 실시간 남으면은 나가서 과기대 설명도 좀 해. 전화번호도 서로 따고 커피도 좀 사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으면 2개만 받을게. 오, 좋아, 땡큐.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EWS 대학원에 다니는 송경석 학생. EW? 네. 그게 뭐죠? 에너지, 환경, 물,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융합학과. 융합만이 살 길이다. 오케이, 질문. 사실 제가 지금 그 미래창조과학부 블로그 기자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얘기하지 마요. 거기서 나 싫어해도 할 수 없어. 나는 이 나이까지 살았으니까 더 원하는 것도 없는데 그것 애틋한 정부 관리들 속 끓게 할 필요 없잖아요. 네. 딴 게 아니라 제가 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좀 뭔가 애매모호한 감정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학생으로서 필요성 파악을 키우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오케이. 그 좋은 질문이에요, 그죠? 창의성 얘기를 한다. 미국 대학 가서 하는데 창의성이 뭐냐 그래서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의 표정이 시무룩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미국도 명문대학 가라면 공부 잘해야 되거든요. 그 진해하고 상관없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선 10년. 그 앞에 단어 하나 더 붙여요. 최소 10년. 응? 창의성이 뭔데 건방지게들 갑자기 창의성을 강조하고 창의성을 잡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창의성은 이런 거예요. 2~3살 때부터 시작해서 잘한다 쟤는 저걸 잘해 그러면서 2살 때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4~5살 때 포커싱이 돼요. 왜? 남들이 자기 칭찬하는 걸 의식하고 그쪽에 타겟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에 인덜주를 해요. 그래서 수없는 시행착오를 해요. 에디슨 석회 먹었다가 죽을 뻔한 얘기 들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정시에 학원 갔다가 보습센터 갔다가 정시에 딸을 맞춰서 집에 와서 야식을 먹고 30분간 휴식하다가 2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온다고. 그죠? 질문이 좋아. 그러니까 나 정답을 얘기해 줄게. 창의성을 가장 철저히 짓밟힌 희생자 중에 하나. 왜 10년이라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면은 오늘 2살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은 지금 몇 살이지? 27살이요. 어? 27살. 27살. 37살쯤 되면은 남들이 창의적인 인간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장은 못해요. 그런데 그러나 50년을 버티려면 지금 10년을 그렇게 시작하는 게 낫지. 내가 얘기해 줄게. 대기업 가서 연수원 나오잖아요. 그럼 트레이닝 있고 아침 전에 깃발 들고 회사에서 가르치는 노래 부르잖아요. 그게 집단 최면이야. 그래서 그거를 한 달 했더니 정말로 내 회사가 자랑스러워.
안 미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회사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리고 거기서 전우회도 생겼어. 그죠? 그런데 대기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원들은 제일 먼저 거둬내. 규정에 맞지 않잖아. 집단 행동에 이탈하잖아. 그렇게 한 3년 내지 5년 지냈더니 회의가 들기 시작해. 응? 그랬더니 이것들이 나한테 와서 뭐 진학 문제를 토론하고 그러더라고. 뭐 유학 가면 어떨까요? 뭐 어떠라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걸 물으러 왔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너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생각해봐야지. 미쳤냐 내가 너한테 얘기를. 쓸데없는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대기업은 그럴 줄 알았죠? 왜 대기업까지? 학생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보장되잖아. 안정되죠? 그 다음에 남들한테 얘기도 쉽잖아. 그러고 간 거지. 10년 후에 나가는 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마 대기업자 여러분 50, 60대까지 책임져줘야 대기업이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저 질문이 하도 좋았기 때문에 내가 즉흥적으로 예정에 없던 복음을 하나 전할게요. 대기업이 카이스트가 세계적인 명문대학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몇 개 증세가 있어. 심텀이 있어. 자타가 공연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 남아야 돼. 그리고 이류들이 상경을 해야 돼. 근데 이류라는 게 뭐 학점으로 이류가 아니야. 3.5, 3.7 맞은 친구들이 대기업 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 왜? 이 친구들은 디파인된 거를 잘하잖아. 그죠? 과거에서 B- 받은 친구는 너무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어. 이 친구들은 디파인된 거를 시켰는데 가면은 영원히 나고자 취급을 받을 거야. 디파인이 안 된 데 가야 A 플러스를 받은 친구보다 더 활기가 차고 생동감을 느끼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그 기자라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요. 뭐 기자 되면은 내가 얼핏 듣기에는 다른 학생보다 스펙이 하나 더 늘었구만. 그래? 너 그런 것도 약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힘이 들고 막 시간을 많이 써도 혹시 아까 면접 때 이 기자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뭐 너 보니까 그거 없어도 대기업은 취직을 잘할 것 같으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도권을 비난하는 게 아니야. 뭐 여러분을 키워주고 이 자리까지 준비한 게 제도권의 성원인데 거기에서 들을 얘기가 있고 너희가 제도권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해서 이 제도권은 나중에 되게 살려야지. 자꾸 우리나라 노년층 수명이 늘어난다. 그래서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도움이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 창조고 방침과 어긋나는 얘기만 했다. 저자를 연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발전하는 거예요. 한 명만 더 받을까요? 이때쯤 되면은 서울대학교에서는 내가 개인적인 수금이 38만 원 없어요? 고맙습니다. 누구? 예, 저 산업과학과의 문형일이라고 합니다. 예? 산업과학과의 문형일이라고 합니다. 좋은 학교 다니는 말. 오케이.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가슴이 가장 울렁이신 비전의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케이. 뭐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겠지, 그지? 나는 우선 학교 다닐 때 F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교의 모든 제도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네. 대학교가 날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B만 줬어도 나 이렇게까지 반감을 하고. 근데 나는 뭐 평생 연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여기 얘기했죠? 여기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연구 토픽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비전이란 무엇인가? 미친놈. 비전은 연구에 무엇일까? 창의성이란 무엇일까? 공문화 잘해 마. 그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해외 전시장을 대기업 회장님들이 부탁해서 같이 좀 가서 도움을 줘. 그때 70년대만 해도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얼마 없을 때거든.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님들한테 갔더니 나는 자꾸 찾아가. 가서 뭐 하는데 내가 부스에만 전시장에 부스에 들어가면은 어이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나를 대해주는 거야. 내 옆에 탁 붙어갖고 내가 다니는 대로 쭉 다녀. 그래서 고마워서 내가 혼자 볼게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고 나중에 한 3, 4년 지났더니 한국 사람이 전시장에 들어오면은 절도범으로 취급해. 백격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처음 듣죠? 그런 얘기를 와서 보고 오는 사람이 없어. 국민한테 얘기하는 지식인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한 3, 4년 있다가 그때부터 내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남의 걸 베끼냐? 그죠? 그래서 베끼지 마세요. 창의적인 거 만드셔야 돼요. 대기업하고 돌아다녔더니 너나 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 2, 30년 겪다가 내가 드디어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었어. 만들고 싶은 사람이 추억도 없더랬어요. 하도 안 만드니까. 나락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했는데 벤처 1998년도에 벤처 열풍 불었던 거 아세요? 그때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이 나한테 그때 98년도에 500억을 줄 테니까 벤처를 주관하라 그랬어요. 98년에는 500억이 셌었다고. 지금 500억 그건 틀리지. 근데 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10불가로 놀렸어요. 이 돈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쭉 대다가 10번째가 뭔지 아세요? 3개월 이내에 벤처 정책을 주도하는 이면우가 공금을 전형을 일삼고 있다고 투서가 민정수석실에 30통이 들어갈 거야. 내가 이렇게 된다고. 내가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냐. 그랬더니 너 벤처 정신이 그나마 좀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하라고 거예요. 국가원수가 뭐 하라고 그럴 적에 불문율이 뭐 싫어요. 그 얘기하면 안 돼. 그죠? 그건 죽는 거야. 그래서 10불가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목숨을 바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국가돈 500억 말고 각하돈 500억 주세요. 그럼 내가 개인 돈 떼먹은 거 아니야? 잘못됐다고. 국가돈 500억을 받으면은 이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 와서 강연을 못했을 텐데 그때 벤처 맡았어. 그죠? 그래서 제일 흥이 나는 게 뭐냐? 뭐 몇 개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비학문적인 부분이. 내가 40살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실험실에 있던 대학원생들이 놀리더라고. 교수님 이제 가는구나 그러더라고. 앞에다 놓고. 그래서 이것들이 죽으려고 한다고 내가 왜 하냐 그랬더니 교수는 죽기 단추 보세요. 벌어져요. 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고등학교 때 스키반하고 애슬레틱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다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하다가 헬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43살에 미스터 서울 1등 했다고. 네? 그래서 업적이야.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해봐야 미친놈 뭐. 그런 거 한 적에 막 신이 나고. 또 교수 생활하는데 답답하고 낙이 없어요. 그래서 스포츠카 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레이스카 학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하루에 3,800불에 하루 교수. 그래서 거기서 트랙 라이선스를 받고 가슴이 그렇게 두근거릴 수가 없어. 가슴 두근거리는 게 뭐냐고 물었죠. 그래서 받고 와가지고 태백 트랙, 안산 트랙, 용인 트랙을 갈 때 올 적에 막 가슴이 두근거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유튜브 지도교수를 4년 했거든요. 강가로 운전하고 갈 적에 막 두근거려. 그런데 그렇게 두근거리는 게 있으면은 이제
기분이 좋고 한참 가슴이 둥근거리면 죄의식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실로 가서 정신을 차리고 또 안정된 심장 활동을 하고 연구하다가 또 가슴이 드는 걸 하고 그러죠. 질문. 그러니까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는 각자 자유다. 이런 걸로 가슴이 울렁거려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 같고 다른 정진하는 거에 원동력이 되면 되지 않냐. 아, 이쁜 여자 보면 가슴이 울렁거려. 어머 어쩌라고. 안 돼?